재개발에서 분양 대상자와 현금 청산자를 어떻게 하는가 분석하는가. 자, 재개발에서 분양 대상자가 현금 청산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곤 한다. 이게 분양 대상자가 분양 자격이 있으면 조합원 분양권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현금 청산보다 돈이 돼. 물론 이제 그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되고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분양권 신청하는 것보다는 현금 청산이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지역이 나쁘면 현금 청산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분양이 안 되고. 뭐 분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가 뭐 10년 이상씩 걸리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러한 내라고 하면 현금 청산받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러나 분양을 해서 보면 프리미엄이 바로 뭐 2억, 3억씩 바로바로 붙고 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걸 왜 현금 청산받고 마냐 이게죠. 분양시청에서 일반 분양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엑기스를 모두 다 섭렵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재개발 구역 내에서 공동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거나 주택에서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할 때 단독 분양권자가 되냐 공동 분양권자 현금 청산자가 되느냐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은 서울시 구조례 신조례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서울시의 구조례 분양권은 서울시 구조례 대상이냐 신조례 대상이냐 이분.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재개발 사업은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 시기를 이때 개정되어 있는데 시행 시기를 7월 16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구조례 적용 대상을 받는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 2010년 7월 15일 이전이라는 거는 15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후는 포함되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 종전규정은 2003년 12월 30일 전에 30일 전이면 30일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29일 이전이죠. 30일 전에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만 각각 분양 대상자를 인정하고 있다. 즉 2003년 12월 29일까지 분리된 경우 각각 분양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는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례 적용을 받는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 전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도시민 주거환경요법 2003년 12월 30일 날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나눠줬다 그러면 각각 분양권자가 된다. 이게. 그런 경우 구조례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만 되는 게 아니라 90제곱 미만에서 30제곱 이상인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러나 신조례에서는 90제곱 미만에서 30제곱 이상은 사라진 법률이다. 없다. 이 구조례라는 얘기 아시죠? 2010년 7월 15일을 기준해서 이제 15일까지는 구조례 적용을 받아요. 이후에는 신조례. 이유가 2016년 10년 7월 16일 이후. 신조례를 보면 2010년 7월 16일 이후는 16일 포함되는 거죠. 이후부터 신조례 적용 대상 사업장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이때부터 권리산정 기준이 적용이 되는 이전부터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는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하나의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권리산정 기준이 2010년 1월 10일인 경우 1월 10일까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 분양 대상이 된다. 각각. 하지만 서울시
서울특별시는 이미 2010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이 많다. 이렇게 진행 중인 대부분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구역은 구조례인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그 분리되어 있어야만이 각각 분양권자가 된다. 그래서 정리해자보면 이런 거죠. 재개발 사업이 분양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서울시와 부산광역시는 권리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기도, 인천, 경상, 울산, 대구 등은 정부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울시와 부산만 권리산정 기준을 용어로 쓰고 그 다음에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은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그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이다. 이거를 좀 복잡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구청 도시정비과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돼. 이 지역에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이때 잘라졌는데 논아졌는데 내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히 가르쳐 주죠. 설령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돌다리 두드려 갈수록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확인 안 하는 대가가 현금 청산 대상이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현금 청산 대상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현금 청산 대상자의 물건을 사가지고 돈 번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255%의 수익률 냈죠. 저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해서 돈을 번 경우가 2번 있어요. 일산에 있는 거, 단독주택 재건축에 있는 거, 2분의 1 지분을 사가지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갖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해가지고 3배 남기고 팔았어요. 3년 전에 여기 성남에 있는 상가주택 2분의 1 지분을 갖다가 재개발 구역 내 2분의 1 지분을 사가지고 255%의 수익률을 냈죠. 저 마지막 강의 때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왜 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또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도 이런 내용 쓰고 저 책에도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많냐 이게 같은 내용이. 아 그럼 내가 낙찰받은 사례가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는 거지. 그거하고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 권리 기준일. 이 도시정비법 70조 1항에 있는 건데,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게 권리산정 기준이래요. 예. 이럴 때는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건축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게 권리산정 기준에 나눠졌을 때는 이제 그 각각 분양권자가 되고 이후에 나눠졌다면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어렵지 않죠?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막 그냥 딴 생각을 좀 하고 그러나 봐요. 왜 집에다가 두고 온 꿀단지를 생각하시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집중할 땐 집중해야지. 이게 권리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고, 이렇게 이번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당첨 금지 이런 게 또 있죠. 요즘에 올해 이번에 정권이 바뀐 분들은 부동산하고 아주 그냥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은 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사이가 안 좋으면 본인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고 남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돈이 가치가 없는 거죠. 나만 잘 살고 남은 못 살아야 되죠. 지금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러면 또 큰일 나죠. 그래서 누구라 하면 이제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이죠. 잘못이요. 어쨌든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정법 39조 2항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주택 재개발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 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도 시도지사가 많이 하죠, 서울에. 이런 경우에는 1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면 현금 청산되는 거죠. 이 법은 2017년 10월 24일 후에 3개월이 경과된 2018년 1월 24일 사업 시의 인가 조합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권 양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이건 좋은 거죠. 오래된 거주한 사람들. 이렇게 2018년 1월 25일부터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과 관계없이 조합원의 양도가 허용된다. 조합원 설립 후,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 시행인가 후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두 개 풀어준 거예요. 이 밖에도 법원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공매로 이거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체납했을 때에 이제 공매를 진행하는 걸 이거 말이에요.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매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매를 진행하든가 또는 경매를 진행하든가 또는 이렇게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를 진행했을 때 개인 채권자가 경매 넣게 되면 인정 안 해요. 대부업체도 개인 채권자에 불과한 거예요. 공매로 낙찰 받으면 이러한 제한 없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으면 분양권 지위를 승계 하니까 경매나 공매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깨끗하게 다 하죠. 과거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게 취득이 안 돼가지고 경매나 공매 시장에 나오면요 쳐다도 안 봤어요. 현금 청산인데. 그래도 아까 같이 1번 2항에서 생계나 뭐 직장 이런 거 가짜로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럴싸하게 하면 되죠. 이사 갔다. 그 허위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허위로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투기과열 지역 재당첨 금지.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투기과열 지역은 서울시 25개 전역하고 과천, 세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경기 광명, 경기 하남시 내에서는 재건축을 분양받은 사람은 5년 내에 분양을 받지 못한다. 2010년 10월 24일 이후 최초 사업 시행인가 신청 조합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조합 분양권과 일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당첨 금지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죠. 응?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같이 나눠서 해야지 일을. 자, 그리고 알아두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게 요 내용이 나왔는데 요 내용은 제가 법조항이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 후, 재개발 사업인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좀 다르죠?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재건축은 2017년 8월 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 지역에서 사업 시행 또는 재개발은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 시행.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근무상, 생업상 또는 상속 또는 뭐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 이런 거 이해해도 그 2018년 1월 20일부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이럴 때에도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30조 2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이게 뭐냐면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신청이 없는 이런 등등 또는 사업 시행인가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이런 등등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등등 이번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있죠.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 이건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1호 강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기관 나오죠? 아까 질문하신 분 있죠?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여기 나오잖아.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 등만 인정이 되고 개인 채권자의 경매시청을 인정하는 이럴 때 여기에 대부업체는 안 나오죠? 대부업체는 안 나와요. 이게 주택법 제63조 1항에 따른 투기과열 지역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조합 설립 후 인가 후 또는 가처분 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건 이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이게 말이 많아서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재개발에서 분양 대상자와 현금 청산자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지금같이 한번 알아봤고요.